우린 여기까지 오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오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접경 지역의 임시 공간, 5명의 여성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던 그때 가장 말이 없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듣는 이들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문은 더 늘어났고 답은 오히려 멀어졌습니다. 왜 그녀는 안도의 말 대신 그 한마디를 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은 이 탈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강원도 산악 지형을 뒤덮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철책선 너머로 5개의 인형이 움직였습니다. 아군 초소 감시 장비에 북한군 복장을 한 여성들이 포착됐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비상, 미확인 인원 접근. 수색대원들이 총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숲을 훑었습니다. 5명의 여성이 손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맨 앞에 여성이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사격하지 마십시오. 여성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수색대장이 총구를 겨눈 채 소리쳤습니다. 꿇어앉아. 지금 당장. 여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4명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색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신원 밝혀. 여성이 고개를 들어 수색대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조선인민군 작전부 대자 최설희입니다. 수색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설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러 온 게 아닙니다. 죽이러 오는 자들을 막으러 왔습니다. 수색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대원호. 북한군 장교 신분 주장. 즉각 지원 요청. 1시간 후 군용 차량 3대가 도착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요원들이 내렸습니다. 최설의 일행이 차에 실렸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최설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철책선이 멀어졌습니다. 새벽 4시 취조실. 5명이 각각 다른 방으로 분리됐습니다. 최설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신문관이 책상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이름. 최설이가 대답했습니다. 최설이. 신문관이 펜을 들었습니다. 계급. 최설이가 말했습니다. 대좌. 신문관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망명 이유. 최설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신문관이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지? 최설이가 신문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남북한 고위층이 함께 꾸민 테러 계획입니다. 신문관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증거가 있나? 최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있습니다. 통화 기록, 자금 흐름, 만남 장소, 전부요. 신문관이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비밀번호. 최설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각 서울 국방부 회의실. 장 장군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북송해야 합니다. 온건파 장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제법상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장 장군이 냉소했습니다.
간첩을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온건파 장성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사부터 해야죠. 섣부르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장 장군이 일어섰습니다.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편 접경 지역 폐가옥. 어둠 속에서 남자 셋이 총을 손질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저격 소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사진을 펼쳤습니다. 최설희의 얼굴이었습니다. 목표물 확인했나? 다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용시설 위치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총알을 장전했습니다. 입 막아야 해. 절대 살려두면 안 돼. 오전 10시 수용시설 식당. 5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조리병이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밥과 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설희가 국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옆에 앉은 강윤아를 봤습니다. 먹지 마. 윤아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최설희가 조리병을 쳐다봤습니다. 조리병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설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들 손 떼. 명숙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최설희가 국그릇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액체가 바닥에 번졌습니다. 독극물이야. 조리병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설희가 조리병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가 시켰어? 조리병이 식칼을 꺼냈습니다. 최설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최설희가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조리병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최설희가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경비병들이 달려왔습니다. 최설희가 조리병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조사하십시오. 간첩입니다. 경비병들이 조리병을 끌고 나갔습니다. 최설희가 대원들을 봤습니다. 내부에 우리 죽일 놈이 있어. 윤아가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우린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네요. 최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지켜야 해. 1시간 후 국정원 지휘부 회의실. 보고를 받은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시설 보안이 뚫렸어. 당장 옮겨. 부국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비공개 안전가옥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간 위장 호송대 편성해. 최대한 조용히. 저녁 6시 수용시설. 최설의 일행이 짐을 챙겼습니다. 막내 대원이 손을 떨었습니다. 최설희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킬게. 막내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송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였습니다. 요원들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타십시오. 최설희가 먼저 올랐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뒤따랐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최설희가 요원들을 관찰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 요원의 손목에 문신이 보였습니다. 최설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울 외곽 비밀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에 차량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목표물 이동 중. 해안도로 진입하면 시작한다.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가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호송 차량 안.
최설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인적 드문 해안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최설이가 유나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비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량이 커브를 돌았습니다. 절벽이 보였습니다. 최설이의 손이 벨트에 닿았습니다. 차량이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최설이가 운전석 뒤 요원을 봤습니다. 요원의 귀 뒤에 작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뱀 모양이었습니다. 최설이가 유나에게 눈짓했습니다. 유나가 손목의 수갑을 살폈습니다. 대원님, 유나가 작게 불렀습니다. 최설이가 돌아봤습니다. 유나가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최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좌석 요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5분 후 도착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그대로 진행해. 최설이가 옆 대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셋세면 움직여. 대원들이 긴장했습니다. 최설이가 입모양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최설이가 앞좌석 요원의 목을 팔로 감았습니다. 유나가 금속 조각으로 수갑을 풀었습니다. 명숙이 옆 요원을 발로 찼습니다. 운전사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량이 흔들렸습니다. 인연들이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옆으로 뒤집혔습니다.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최설이가 창문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다들 나와. 대원들이 하나씩 빠져나왔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급정거했습니다. 요원들이 차에서 내려 총을 꺼냈습니다. 최설이가 소리쳤습니다. 숲으로. 5명이 도로 옆 숲으로 뛰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나무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최설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요원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요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목표물 탈주. 지원 요청.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알았다. 10분 내 도착한다. 요원들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 국방부. 장 장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패했다고? 무능한 놈들. 장 장군이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국에 수배령 내려. 무장 간첩 탈주라고 발표해. 부관이 놀라 물었습니다. 장군님, 그건. 장 장군이 부관을 노려봤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부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속. 최설의 일행이 가파른 비탈을 올랐습니다. 명숙이 헐떡였습니다. 대원님, 잠깐만요. 최설이가 멈춰섰습니다. 명숙이 나무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미안해요. 체력이 딸려서. 최설이가 명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자. 그때 명숙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비탈 아래로 굴렀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최설이가 뛰어내려갔습니다. 명숙이 다리를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아파요. 다리가. 최설이가 명숙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부러진 게 확실했습니다. 유나가 내려왔습니다. 어떡해요? 최설이가 명숙을 업었습니다. 내가 업고 갈게.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대원님 혼자 도망가세요.
최설이가 명숙을 등에 단단히 메었습니다. 입 닥쳐. 같이 간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적견이었습니다. 유나가 긴장했습니다. 개까지 풀었어요. 최설이가 능선 위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가자. 개들이 냄새 못 맡게. 일행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명숙이 최설의 등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최설이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1시간 후, 유나가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전복된 차에서 훔친 것이었습니다. 무전기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K팀 위치 보고. 유나가 최설이를 봤습니다. K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것 같아요. 최설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K. 국정원 그림자팀 리더야. 유나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최설이가 대답했습니다. 북에서 정보 받았어. 남한 정부 안 믿는 비밀 조직이지. 유나가 무전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완전히 고립됐네요. 최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끼리야. 유나가 자신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작은 돌기가 만져졌습니다. 뜯어냈습니다. 손톱만 한 칩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최설이가 칩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추적 칩이야. 우리 옷에 심어놨어. 유나가 다른 대원들 옷도 확인했습니다. 전부 칩이 박혀 있었습니다. 유나가 칩들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최설이가 생각했습니다. 꺼버릴 수 있어?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는 안 돼요. 잠깐 막을 수는 있어요. 유나가 칩 하나를 자신의 옷에 문질렀습니다. 정전기가 일었습니다. 칩의 불빛이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됐어요. 1시간은 버틸 거예요. 최설이가 웃었습니다. 충분해. 그동안 거리 벌리자. 그때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숲을 훑었습니다. 최설이가 소리쳤습니다. 엎드려. 5명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헬리콥터가 멀어졌습니다. 최설이가 일어났습니다. 계속 가자. 능선을 넘었습니다. 동굴이 보였습니다. 최설이가 동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쉬자.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명숙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명숙이 신음했습니다. 최설이가 명숙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나네. 유나가 물병을 꺼냈습니다. 명숙 입에 물을 넣어줬습니다. 명숙이 힘없이 삼켰습니다. 동굴 밖 K가 부하들과 함께 숲을 수색했습니다. 열상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들이 찍혔습니다. 저기다. K가 손짓했습니다. 부하들이 총을 들고 동굴로 다가갔습니다. K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목표물 포착. 동굴 안.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생포 필요 없다. 사살해. K가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K가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동굴 입구를 겨냥했습니다. 총성이 울릴 준비가 됐습니다. 동굴 안. 최설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최설이가 대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모두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최설이가 혼자 입구 쪽으로 나갔습니다. 유나가 최설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최설이가 유나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미끼가 필요해. 내가 갈게.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최설이가 유나를 밀어냈습니다. 여기 있어. 명숙 지켜. 최설이가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K가 최설이를 봤습니다. 총을 겨눴습니다. 최설이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K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쫓아. 부하들이 최설이를 뒤쫓았습니다. 총성이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설이가 나무 사이를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나무 껍질이 튀었습니다. 최설이가 몸을 낮췄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최설이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K가 부하들을 이끌고 다가왔습니다.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하들이 흩어져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K가 열상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바위 뒤에서 붉은 점이 감지됐습니다. 거기 있다. K가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위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바위가 부서졌습니다. 최설이가 옆으로 굴렀습니다.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놓치지 마. K가 소리쳤습니다. 부하들이 쫓았습니다. 최설이가 절벽 앞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K와 부하 넷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K가 총구를 최설이의 가슴에 맞췄습니다. 끝이야. K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K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K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부하들이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막탄이 날아왔습니다. 터졌습니다. 하얀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부하들이 기침했습니다. 어디야? 어디서 쏜 거야? 연기 속에서 검은 복면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설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따라와. 남자가 최설이를 끌고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부하들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기가 거쳤을 때 최설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K가 어깨를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제기랄. K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목표물 놓쳤습니다. 누군가 개입했어요. 무전기 너머로 장 장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무능한 놈들. K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시 추적하겠습니다. 장 장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없어. 당장 철수해. 무전기가 끊겼습니다. K가 무전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숲 깊은 곳. 남자가 최설이를 나무 뒤에 내려놓았습니다. 최설이가 단검을 꺼내 남자의 목에 댔습니다. 넌 누구야? 남자가 천천히 복면을 벗었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최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진혁? 박진혁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설이. 최설이가 단검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박진혁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일단 동료들한테 가자. 최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안. 유나가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설이와 박진혁이 나타났습니다. 유나가 총을 들어 박진혁을 겨눴습니다. 누구예요? 최설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편이야. 박진혁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약품과 붕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상자 있다며? 명숙이 바닥에 누워 신음했습니다. 박진혁이 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리를 살폈습니다. 골절이네. 고정해야 해. 박진혁이 부목을 만들었습니다. 명숙의 다리를 감쌌습니다. 명숙이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진혁이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 명숙이 약을 삼켰습니다.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최설이가 박진혁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릴 찾았어? 박진혁이 대답했습니다. 국정원 내부 정보망 해킹했어. 너희 이송 계획 알았지? 최설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우리 위치가 계속 노출되는 거야? 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북한이 남한 데이터베이스 해킹했어. 실시간으로 추적당하고 있어.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박진혁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내가 안전한 곳 알아. 최설이가 지도를 봤습니다. 어디? 박진혁이 지도의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폐공장. 서울 외곽에 있어. 거기서 숨을 수 있어. 최설이가 대원들을 봤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명숙이 움직일 수 있을까? 박진혁이 명숙을 봤습니다. 업고 가야 해. 다른 방법 없어. 1시간 후, 박진혁이 준비한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가짜 번호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짐칸이 열렸습니다. 박진혁이 손짓했습니다. 타. 최설이가 명숙을 업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올랐습니다. 짐칸 문이 닫혔습니다. 안이 컴컴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새벽 5시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차량을 세웠습니다. 박진혁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박진혁이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박진혁이 대답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이요. 물건 배달하러요. 경찰이 트럭 뒤를 봤습니다. 짐칸 열어보겠습니다. 박진혁이 내렸습니다. 짐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과일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사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세요. 박진혁이 짐칸 문을 닫았습니다.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짐칸 안. 최설의 일행이 과일 상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네요. 최설이가 박진혁의 등을 봤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단단했습니다. 2시간 후, 트럭이 폐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착했어. 일행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공장은 녹슬고 낡았습니다. 창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박진혁이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박진혁이 앞장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침낭과 식량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어. 대원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숙이 침낭에 누웠습니다. 최설이가 박진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구석으로 갔습니다. 진혁아, 고마워. 박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긴. 내가 날 살려줬잖아. 최설이가 박진혁의 눈을 봤습니다. 그때 일은 잊어. 박진혁이 웃었습니다. 못 잊어. 평생 빚졌어. 박진혁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최설이가 USB를 받았습니다. 뭔데? 박진혁이 대답했습니다. 원전 테러 계획이야. 남북한 극단주의자들이 짰어. 최설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전이라고? 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해안 원전. 날리려고 해. 최설이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언제? 박진혁이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일주일 후. 최설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린 막아야 해. 박진혁이 최설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널 찾았어. 다음 날 아침. 최설이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박진혁이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설계도, 사진, 문서들이었습니다. 최설이가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이게 다 뭐야? 박진혁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원전 내부 구조도야. 테러범들이 어디를 노리는지 나와 있어. 최설이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남자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박진혁이 대답했습니다. 장장군. 국방부 강경파 수장이야. 최설이가 장장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 사람이 배후야? 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북한 보위부장과 손잡았어. 테러로 계엄령 선포하려고. 윤아가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죽이라고 한 거예요? 박진혁이 확인했습니다. 맞아. 너희가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최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그럼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해. 박진혁이 말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 장장군 권력이 막강해. 최설이가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그때 명숙이 침낭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원님,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설이가 다가갔습니다. 왜? 명숙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수용소로 간대요. 최설이가 휴대폰을 받아 읽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가족들 체포, 평양 이송 중. 최설이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명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아이가 겨우 5살인데 다른 대원들도 모였습니다. 모두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대원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탈출해서 가족들이 벌 받는 거야. 최설이가 대원들을 봤습니다. 눈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최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 대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한 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 돌아가고 싶어요. 가족 못 버려요. 다른 대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최설이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돌아가면 우리도 죽고 가족도 죽어.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최설이가 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테러를 막는 거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대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최설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테러를 막으면 우리한테 협상 카드가 생겨. 그때 가족 구출을 조건으로 내밀 수 있어. 박진혁이 거들었습니다. 설의 말이 맞아. 지금은 그것밖에 없어. 대원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요. 해봐요. 오후 2시 유나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기폭장치 설계도를 분석했습니다. 명숙이 옆에서 봤습니다. 이게 폭탄이에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폭탄보다 더 나빠요. 방사능 유출 장치예요. 명숙이 놀랐습니다. 방사능이요? 유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폭발하면 반경 100km가 오염돼요. 명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겠네요. 유나가 계속 분석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거 봐요. 명숙이 화면을 봤습니다. 뭐가요? 유나가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최종 승인 신호예요. 기폭장치 작동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보내는데요? 유나가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IP 주소가 화면에 떴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울이에요. 대선 후보 선거 캠프 사무실. 명숙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정치인도 연루됐다는 거네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엄청난 음모예요. 밤 9시 폐공장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설이가 긴장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장갑차 2대가 공장을 포위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포위됐어. 박진혁이 뛰어왔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장 장군 특공대야.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 나와라. 무기 버리고 투항해. 최설이가 대원들을 봤습니다. 무기 챙겨. 대원들이 박진혁이 준비한 총을 들었습니다. 최설이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진혁이 최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 비밀 통로 있어. 최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희만 가. 박진혁이 항의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최설이가 박진혁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이거 갖고 가. 언론에 알려. 박진혁이 USB를 받지 않았습니다. 너도 같이 가야지. 최설이가 박진혁의 손에 USB를 쥐어줬습니다. 난 미끼가 될게. 시간 벌어줄게. 박진혁이 최설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설이야. 최설이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 안 죽어. 최설이가 정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대원들이 뒤따랐습니다. 박진혁이 소리쳤습니다. 설이야. 최설이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최설이를 비췄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최설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특공대장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만 더 오면 쏜다. 최설이가 멈춰 섰습니다. 뒤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탄 차량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내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특공대장이 당황했습니다. 누가 기자들을 불렀어? 부하가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특공대장이 총을 내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발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온건파 팀이었습니다. 팀장이 특공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는 우리 관할이야. 특공대장이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왔어. 두 팀이 대치했습니다.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틈에 장갑차 한 대가 움직였습니다. 특공대 부하 하나가 최설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설희가 피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장갑차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해치가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설희가 장갑차에 올랐습니다. 남자가 운전석으로 갔습니다. 장갑차가 출발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쫓았지만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장갑차 안, 최설희가 남자를 봤습니다. 당신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대위, 정보사 소속이야. 최설희가 물었습니다. 왜 날 구했어? 이 대위가 핸들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장 장군이 틀렸어. 난 정의를 따를 거야. 지하 방공호. 최설희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대위가 불을 켰습니다.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박진혁과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원님, 유나가 달려와 최설희를 안았습니다. 최설희가 유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무사해. 박진혁이 이 대위를 봤습니다. 자네가 구해줬군. 이 대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했습니다. 이 대위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설희가 물었습니다. 이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장 장군의 비리 증거예요. 비자금 조성 내역이랑 북한과 주고받은 문서들. 박진혁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장 장군 끝장낼 수 있어. 이 대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테러 부대 이동 경로도 파악했어요. 이틀 후 원전으로 향합니다. 최설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도 가야 해. 막아야지. 명숙이 다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전짐이 될 것 같아요. 최설희가 명숙을 봤습니다. 아니야. 내가 필요해. 폭발물 전문가잖아.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이 대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소식이에요. 대원들이 모였습니다. 이 대위가 읽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구조작전이 있었어요. 비밀 조직이 가족들을 빼냈대요. 명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대위가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요. 대원들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섞였습니다. 최설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희망이 생겼어. 다음 날 아침, 박진혁이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열었습니다. 총과 통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장하자. 대원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했습니다. 최설희가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실탄이네. 박진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진짜야. 유나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박진혁이 물었습니다. 유나가 웃었습니다. 테러 부대 자금 동결시키는 거예요. 유나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됐어요. 이 대위가 놀랐습니다. 벌써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용병들 월급 못 받아요. 내분 일어날 거예요. 최설이가 유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오후 3시 일행이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범한 등산복이었습니다. 명숙이 목발을 짚었습니다. 이 대위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출발합시다. 5명이 차에 올랐습니다. 박진혁이 운전했습니다. 차가 방공호를 빠져나갔습니다. 원전 근처 산. 차가 등산로 입구에 멈췄습니다. 일행이 내렸습니다. 등산객처럼 보였습니다.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망원경으로 원전을 봤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최설이가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여기가 중앙 제어실이야. 명숙이 건물을 봤습니다. 저기 들어가야 해요? 최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폭 장치가 거기 있어. 이 대위가 말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해요. 정면으로는 못 들어가요. 유나가 설계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지하수로 있어요. 냉각수 나가는 곳. 박진혁이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겠어? 유나가 계산했습니다. 물살이 세지만 가능할 거예요. 최설이가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 길로 가자. 밤 10시 일행이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잠수 장비를 입었습니다. 이 대위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검은 고무옷이 몸을 감쌌습니다. 박진혁이 수중 랜턴을 건넸습니다. 한 명씩 들어. 최설이가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어두운 수중. 랜턴 불빛이 앞을 비쳤습니다. 수로 입구가 보였습니다. 최설이가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원들이 따라왔습니다. 수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명숙이 휩쓸렸습니다. 유나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헤엄쳤습니다. 30분 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원전 내부였습니다. 거대한 파이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야. 최설이가 속삭였습니다.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잠수복을 벗었습니다. 안에 전투복이 있었습니다. 이 대위가 총을 꺼냈습니다. 준비됐어요?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설이가 앞장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경비원 둘이 순찰했습니다. 최설이가 손짓했습니다. 대원들이 숨었습니다. 경비원이 지나갔습니다. 최설이가 뛰어나갔습니다. 경비원의 목을 조였습니다. 소리 없이 쓰러뜨렸습니다. 다른 경비원이 총을 들었습니다. 유나가 발로 찼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비원이 쓰러졌습니다. 빨리 가자. 일행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중앙 제어실이 가까워졌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최설이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들어간다.
문을 열었습니다. 제어실이 나타났습니다. 컴퓨터와 모니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박진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최설이가 총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이야, 설이야. 최설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림 부장님? 림 부장이 웃었습니다. 잘 컸구나. 내 제자. 최설이가 총구를 겨눴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림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널 막으러 왔지. 림 부장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최설이를 겨눴습니다. 두 사람이 대치했습니다. 선생님, 비켜주세요. 림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명령이야. 최설이가 방아쇠에 손을 걸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림 부장이 먼저 쐈습니다.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최설이가 옆으로 굴렀습니다. 일어나 달려들었습니다. 림 부장과 맞붙었습니다. 주먹이 오갔습니다. 림 부장이 강했습니다. 최설이가 밀렸습니다. 내가 날 이길 수 없어. 림 부장이 최설이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목을 눌렀습니다. 최설이가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혁이 총을 들었습니다. 림 부장을 겨눴습니다. 쏠 수 없었습니다. 최설이가 위험했습니다. 최설이가 림 부장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힘껏 당겼습니다. 림 부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설이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주먹을 날렸습니다. 림 부장이 쓰러졌습니다. 최설이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유나가 컴퓨터로 달려갔습니다. 대원님, 여기 봐요. 화면에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기폭 장치 작동했어요. 명숙이 뛰어왔습니다. 어디 있어? 유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하 3층 배전반. 명숙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EMP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막을 수 있어요. 명숙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를 절뚝였지만 빨랐습니다. 지하에 도착했습니다. 기폭 장치가 깜빡였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명숙이 EMP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선을 꽂았습니다.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30초, 20초, 10초, EMP가 작동했습니다. 전기 불꽃이 튀었습니다. 기폭 장치가 멈췄습니다. 타이머가 꺼졌습니다. 명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됐어요. 제어실. 유나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타이머가 0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막았어요. 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최설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원전이 무사했습니다. 수천만 명을 구했습니다. 박진혁이 최설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어. 최설이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지. 일주일 후 서울 정착센터. 최설의 일행이 한글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대원들이 노트에 따라 썼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명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이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입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명숙이 비틀거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 뛰어왔습니다. 명숙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빨리 119 불러요.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명숙을 실었습니다. 최설이와 대원들이 함께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명숙을 진찰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CT 촬영을 했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지? 척추 깊은 곳에 이물질이 보였습니다. 작은 캡슐 같았습니다. 의사가 다른 의사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요. 두 의사가 화면을 봤습니다. 인공물이네요. 누가 심은 거죠? 최설이가 진료실에 불려갔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최설이가 캡슐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생화 캡슐입니다. 원격 조종이 가능해요. 최설이가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검사해 주세요.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5명 모두 같은 캡슐이 있었습니다. 최설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나가 옆에 앉았습니다. 대원님,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최설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최설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억양이었습니다. 최설의 대좌. 최설이가 긴장했습니다. 누구시죠?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들어. 나만 핵잠수함 설계도 가져와. 그럼 해독제 준다. 최설이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목소리가 끊었습니다. 일주일 준다. 안 가져오면 캡슐 터뜨린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설이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떴습니다. 탈북 여성 장교들 생화학 무기 보유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안전가 엇박.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피켓을 들었습니다. 위험한 간첩 내보내라.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유나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저 사람들. 최설이가 커튼을 쳤습니다. 보지 마. 박진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도 가택연금 됐어. 못 나가. 최설이가 박진혁을 봤습니다. 왜요? 박진혁이 대답했습니다. 비밀작전 연루 혐의래. 조사받아야 한대. 최설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끝이네. 그날 저녁 최설이의 휴대폰에 영상이 왔습니다. 재생했습니다. 명숙의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북한 요원이 아이 뒤에 섰습니다. 총을 들었습니다. 영상이 끊겼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새벽까지 안 가져오면 아이 죽는다. 명숙이 영상을 봤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딸, 내 딸아. 명숙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최설이가 명숙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명숙이 최설이를 밀쳤습니다. 대원님 잘못 아니에요. 명숙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갈게요. 내가 설계도 훔쳐올게요. 최설이가 명숙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내 딸 죽으란 말이에요. 다른 대원들도 울었습니다. 절망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 11시 최설이가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피켓을 흔들었습니다. 최설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다. 나가라. 최설이가 시위대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댔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시위대가 조용해졌습니다. 최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테러 막았어요. 여러분을 구했어요.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최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몸에 폭탄 있어요. 북한이 심었어요. 우린 피해자예요. 여자 하나가 피켓을 내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최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린 그냥 살고 싶어요. 시위대가 웅성거렸습니다. 최설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시위대 몇 명이 돌아섰습니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설이가 총을 내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캡슐에 독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대원님, 유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최설이를 안았습니다. 시위대가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자정, 최설이가 차에 실렸습니다.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유나가 운전했습니다. 최설이가 뒷좌석에 누웠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미안해, 다들. 최설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유나가 울면서 운전했습니다. 대원님, 포기하지 마세요. 인천항 창고. 최설이가 내렸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왔구나. 북한 요원이 나타났습니다. 셋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설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계도는 못 가져왔어요. 요원이 총을 겨눴습니다. 그럼 죽어. 최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제 목숨 드릴게요. 가족들만 살려주세요. 요원이 웃었습니다. 거래 안 돼. 요원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갑자기 창고 불이 켜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가스가 터졌습니다. 요원들이 기침했습니다. 박진혁이 나타났습니다. 요원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최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미안. 늦었어. 최설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박진혁이 대답했습니다. 연금 풀렸어. 이 대위가 도와줬어. 최설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진혁이 최설이를 차에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병원 주차장. 박진혁이 차를 세웠습니다. 최설이를 안아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침대에 최설이를 눕혔습니다. 독성 물질 중독입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중북 접경 지역 박진혁이 보낸 특수팀이 보이부 안가를 포위했습니다.
이 대위가 선두에 섰습니다.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팀원들이 동시에 돌입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응사했습니다. 이 대위가 방패막이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터졌습니다. 연기 속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 대위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명숙의 딸과 다른 가족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구출한다. 팀원들이 밧줄을 풀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이 대위가 명숙의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가족들을 태웠습니다. 이 대위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인질 구출 완료. 귀환한다. 병원 지하 연구실. 유나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박진혁이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북한 통신망 접속할 수 있어. 유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암호가 떴습니다. 유나가 해독했습니다. 통신망에 접속했습니다. 들어갔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나가 검색했습니다. 캡슐 해독 코드 파일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유나가 코드를 복사했습니다. USB에 저장했습니다. 박진혁에게 건넸습니다. 빨리 의사한테 가져가요. 박진혁이 뛰어갔습니다. 의료진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의사가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이걸로 캡슐 주파수 바꿀 수 있어요. 의사가 특수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명숙을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장비를 명숙의 척추에 댔습니다.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신호가 떴습니다. 캡슐이 반응했습니다.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작동 정지됐어요. 의사가 해독제를 주사했습니다. 명숙의 몸에 약이 들어갔습니다. 모니터의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명숙이 눈을 떴습니다. 제 딸은요? 박진혁이 웃었습니다. 구출했어. 지금 오고 있어. 명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설이도 같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캡슐이 멈췄습니다. 해독제가 투여됐습니다. 최설이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대원들은 박진혁이 대답했습니다. 다 살았어. 걱정 마. 최설이가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인천항 창고. 최설이가 제압한 요원들을 신문했습니다. 한 요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해독제는 평양 보이부 금고에 있어요. 최설이가 요원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통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보이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암살 지시, 해독제 위치, 자금 흐름. 이거면 충분해. 최설이가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파일 보낼게. 추적 바이러스 심어.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10분 후, 유나가 파일에 바이러스를 심었습니다. 북한 보이부 서버에 전송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전 세계 암살 네트워크가 마비됐습니다. 됐어요. 유나가 환호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 스파이망 전체가 무력화됐습니다. 대통령이 놀랐습니다. 누가 한 거요?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탈북 여성 장교들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사과해야겠소. 완벽한 보호를 제공하시오. 일주일 후 명숙이 병실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명숙이 돌아봤습니다. 딸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명숙이 딸을 안았습니다.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딸이 명숙의 뺨을 만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다른 대원들도 가족을 만났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였습니다. 병원 복도가 따뜻했습니다. 회복실. 최설이가 죽을 먹었습니다. 박진혁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맛있어? 최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맛있어. 박진혁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최설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우리 이겼어. 박진혁이 최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겼어. 국정원 회의실. 국장이 발표했습니다. 캡슐 제거 수술 성공했습니다. 증거물은 국제사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박수쳤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가 세상에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공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가족들이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명숙의 딸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에요? 명숙이 웃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보안기업 회의실. 강윤아가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해킹 막을 수 있습니다. 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 기술 고문해 주시겠습니까? 윤아가 웃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병원 옥상. 최설이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박진혁이 옆에 섰습니다. 뭘 봐? 최설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킨 거. 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답지? 최설이가 웃었습니다. 응, 정말 아름다워. 둘이 나란히 야경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최설이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박진혁이 최설이를 봤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최설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살아야지. 그냥 사는 거. 박진혁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어렵지. 최설이가 박진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근데 넌 옆에 있어 줄 거지? 박진혁이 최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안정가옥. 5대원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최설이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어.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명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네요. 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자유. 5사람이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미래만 남았습니다. 1년 후 국방대학교 강의실. 최설이가 교단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은 안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설이가 화면을 켰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평화는 힘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해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북한과도 대화가 가능할까요? 최설이가 웃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도 여기 있잖아요. 학생들이 박수쳤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최설이가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5대원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대형 보안 기업 본사. 유나가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팀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유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해 주세요. 한 팀원이 화면을 켰습니다. 새 보안 시스템 개발 완료했습니다. 유나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꼼꼼히 봤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에 론칭하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유나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유나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경기도 작은 마을. 명숙이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숙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손님이 장미를 골랐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명숙이 꽃을 포장했습니다. 리본을 묶었습니다. 예쁘게 드릴게요. 손님이 돈을 냈습니다. 명숙이 거스름돈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갔습니다. 명숙의 딸이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물 줬어요. 명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 최설이와 박진혁이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탈북민 보호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담 신청서를 검토했습니다. 이번 주에 상담 5건이네. 박진혁이 말했습니다. 최설이가 서류를 받습니다. 다 도와줘야지. 박진혁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힘들지 않아? 최설이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괜찮아. 보람 있어. 박진혁이 웃었습니다. 그래. 너답다. 주말. 임진각 전망대. 5대원이 모였습니다. 철조망 너머를 봤습니다. 북녘 땅이 보였습니다. 최설이가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땅에 뿌렸습니다. 동료들아, 우리 여기 있어. 명숙도 소주를 뿌렸습니다. 편히 쉬어. 유나가 꽃을 놓았습니다. 5사람이 묵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철조망이 흔들렸습니다. 최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킨 건 이념이 아니었어. 다른 대원들이 최설이를 봤습니다. 최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이었어. 그냥 사람.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사람을 구했어요. 유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손을 포겠습니다. 5손이 하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잘하자. 모두 함께 말했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점. 유나가 책장을 둘러봤습니다. 자유롭게 골랐습니다. 감시가 없었습니다. 마음껏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5대원이 정찬을 먹었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명숙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요. 다른 대원이 웃었습니다.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모두 건배했습니다. 잔이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설희의 집. 박진혁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최설희가 들어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소중했습니다. 진혁아, 최설희가 불렀습니다. 응? 최설희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항상. 박진혁이 최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서점. 최설희가 쓴 책이 진열됐습니다. 표지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죽이러 오는 자들을 막으러 온 사람들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한 독자가 리뷰를 썼습니다. 이 책은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최설희의 이야기가 세상에 퍼졌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장. 카메라가 5대원을 비췄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버텼어요? 최설희가 대답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명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유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유를 믿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전 세계가 봤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임진각 망향단. 5대원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다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서울 시내. 5 여성이 정장을 입고 걸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사람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미래를 향해 걸었습니다. 한강 다리. 5사람이 난간에 기댔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최설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어.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믿기지 않아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5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희망이 빛났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5사람의 뒷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는 반드시 온다. 5 여성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가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희망의 노래가 됐습니다.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 살아남은 5 여성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최설희와 그녀의 동료들은 살기 위해 왔지만 결국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었지만 평화를 지켰고 적으로 취급받았지만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어선 이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며 진정한 자유는 그 용기의 대가로 얻어진다고 말입니다. 북에 남겨진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남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어낸 그들의 여정은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서리가 말했듯이 그들이 지킨 것은 이념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국경과 체제를 넘어선 인간에 대한 믿음, 그것이 이들을 자유의 땅으로 이끈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